창문 하나 없는 좁고 밀폐된 방 안. 여러분이 지금 극도로 긴장된 상태로 딱딱한 철제 의자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내가 감옥에 가게 될지, 아니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내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 네, 바로 나를 조사하는 검사죠. 맞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째 이어지는 숨막히는 조사 속에서 밥때가 딱 되자 그 무서운 검사가 여러분 앞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짜장면 혹은 바삭한 탕수육을 조용히 밀어줍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떤 질문이죠? 이 탕수육 한 그릇은 얼어붙은 긴장을 풀어주려는 한 인간의 순수한 배려일까요? 아니면 은연중에 빚을 지게 만들어서 내가 입을 열게끔 조종하는 고도로 계산된 심리적 함정이자 인권 침해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격적인 자료 파헤치기를 통해 다룰 핵심 질문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을 이끌어갈 호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복잡한 사안의 이면을 낱낱이 해부해볼 전문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단순해 보이는 음식 이야기가요. 지금 대한민국 검찰 내부를 그야말로 뒤흔들고 있고 막 정치권의 거대한 전쟁으로까지 번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요. 짜장면 한 그릇, 탕수육 한 접시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들이 바로 최근 한 현직 검사에 대한 징계 논란, 그리고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공방을 다룬 언론 기사들입니다. 맞습니다. 밀폐된 조사실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불균형, 심리전, 그리고 거대한 국가 시스템의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죠.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저희는 특정 정당이나 조직의 입장을 절대 대변하지 않을 겁니다. 양쪽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지 그 기저에 깔린 논리를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원문 그대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측의 시각을 편견 없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부터 먼저 풀어보죠. 이 모든 논란의 도화선이 된 사건, 최근 대검찰청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청구했잖아요. 네네, 아주 이례적인 중징계 청구였죠. 그런데 이 징계 사유 중 하나가 세간의 이목을 확 집중시켰어요. 바로 조사 중인 피의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검찰 내부망이 완전히 폭발했다고 하던데요. 네, 진짜 난리가 났었죠. 작년 말에 강등성 좌천을 당했던 정유미 검사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당시 검찰 내부 분위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전했는데요. 그 정 검사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징계 사유를 접한 일선 검사들이 완전히 멘붕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 멘붕이요? 하긴 좀 황당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조사를 받으러 와서 바짝 얼어있는 사람한테 경계심 좀 풀어주려고 손수 커피를 타주거나 다과를 권하는 건 검사 이전에 사람으로서 가지는 지극히 당연한 인지상정 아니냐, 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한 거예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 교류다, 뭐 이런 주장이군요. 기사를 보니까 정 검사장의 내부망에 올린 글에 달린 다른 동료 검사들의 댓글들이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요. 그 댓글들을 보면 검사들이 왜 음식을 건네는지 그 심리적 기제가 엄청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연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 공봉숙 검사가 공유한 일화를 보면요. 키가 150cm밖에 안 되는 15세의 아주 어린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 너무 불안해하고 불쌍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커피나 빵, 짜장면을 사준 건 물론이고 심지어 컵라면에 물까지 직접 부어줬다고 합니다. 와, 컵라면 물까지 직접 받아주는 검사라니. 우리가 미디어에서 흔히 보던 그 차갑고 무서운 검사 이미지랑은 좀 거리가 있네요. 맞아요. 수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유대감, 즉 라포를 형성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설명이죠. 저는 안미연 검사가 남긴 댓글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안 검사는 믹스커피 수준이 아니라 아예 탕수육을 사주면서 자백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썼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피의자가 탕수육은 아주 맛있게 다 먹어 치우고도 정작 입은 꾹 다물고 끝내 자백을 안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먹튀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안 검사는 오히려 자백을 하지 않아줘서 문제가 안 생겼으니 감사하다. 뭐 이런 자조적인 농담을 던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탕수육 하나 사줬다고 사람이 덥석 자백할 만큼 수사가 단순한 게 아니다. 이런 현장에 항변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 탕수육이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리고 박철환 부산지검 단장의 일화는요. 아주 구조적인 맹점을 날카롭게 찌릅니다.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의 어린아이가 지금 집에 혼자 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이고, 마음이 쓰였겠네요. 네. 그래서 수사관을 통해서 사비로 아이 돌볼 돈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박 단장이 말하기를 만약 그 피해자가 나중에 입장을 바꿔서 그때 그 돈은 내 진술을 회유하려고 준 뇌물이었다고 문제 삼았다면 자기는 어떻게 됐겠느냐. 막 몸서리가 쳐진다고 적었죠. 아, 선의가 범죄로 준갑할 수도 있다는 공포네요. 그렇죠. 조사실에서 벌어지는 인간적인 선의가 언제든 징계 사유나 수사 조작으로 몰릴 수 있다는 현장 검사들의 억울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음식 문제가 결국 박상현 검사의 또 다른 핵심 징계 사유, 바로 자백 강요 논란으로 직결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자백 강요가 진짜 본질적인 문제죠. 대검찰청 징계 청구 사유를 보면 박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씨가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 와, 주범과 종범을 나누는 자백을 해라. 이 발언이 문제가 된 거군요. 네, 법적으로 주범은 범죄를 기획하고 주도한 사람이고 종범은 옆에서 도운 사람인데 형량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대검찰청은 검사가 변호사한테 그런 구도로 자백하라고 말한 걸 권한을 남용한 자백 강요로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유미 검사장의 방어 로직이 있잖아요. 검사가 자백을 권유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잖아요. 맞아요. 정 검사장의 논리를 상세히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만약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협박하면서 너 자백 안 하면 불이익 주겠다 이랬다면 당연히 징계 사유죠. 하지만 이건 검사가 변호사에게 수사팀의 패를 보여주면서 힌트를 준 거라는 거예요. 아, 힌트요? 네, 우리가 확보한 증거가 이 정도니까 차라리 의료인이 사실대로 자백하고 선처받는 게 유리할 거다라고 알려주는 게 그냥 입국 닫고 있는 것보다 피해자 방어권 차원에서 낫지 않냐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판단은 결국 변호사의 몫이라는 점을 엄청 그런데 여기서 진짜 기묘한 공백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박상현 검사를 향해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의혹? 혹시 연어술 파티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기억하죠. 수원지검안에서 피해자들 모아놓고 연호회에 소주 먹이면서 진술 조작했다는 그 의혹이잖아요. 엄청 큰 스캔들이었는데요. 네, 특검법에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왔던 그 엄청난 의혹이 정작 대검찰청의 최종 징계 청구 사유에는 단 한 줄도 안 들어갔습니다. 실체가 없다고 아예 빠져버린 거예요. 헐, 그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았던 핵심 의혹이 증발해버렸다고요? 그럼 짜장면 사준 거랑 자백 권유한 것만 남은 거네요?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이 폭발한 거죠. 정 검사장은 이걸 짚으면서 세금 펑펑 써서 국정조사니 뭐니 해놓고 남은 게 대체 뭐냐. 실체 없는 의혹으로 일하는 검사를 볶았으면 최소한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야, 이거 흐름이 심상치 않네요. 그럼 이 모든 논란을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볼까요? 이게 단순히 대인 징계를 넘어서 검찰 조직 전체의 위기감으로 번지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정 검사장이 최근 대전고검을 방문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면전에서 4가지 쓴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어요. 오, 최고 수장 면전에서요. 4가지가 뭡니까? 첫째, 총장 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 둘째, 탄압받는 후배 구성원들을 방치하고 있다. 아, 아까 그 술파티 의혹 같은 거에서 안 지켜줬다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셋째, 검찰 해체 위기 앞에서 지휘부의 비전이 부재하다. 마지막 넷째, 원칙 없는 불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다. 이 4가지를 다 지적한 겁니다. 와, 골문 상처를 한 번에 다 터뜨렸네요. 직무대행 반응은 어땠나요? 구대행이 잘 듣겠다, 지켜봐달라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 직후에 바로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정 검사장은 아주 크게 실망했다는 일화를 전했습니다. 밖에서는 정치권이 흔들고 안에선 안 지켜주고 고립무원이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 검사장은 이 모든 압박과 특검법 추진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 유력 권력자 사건의 공소 취소에 맞춰져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공소 취소요? 그러니까 재판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보는 거군요. 네. 원칙이 한번 무너지면 국가 시스템이 붕괴하고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묵직한 경고를 남겼죠. 참고로 오는 5월 28일에 정 검사장의 강등 인사 취소 소송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이것도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그저 검찰청 내부의 파워게임으로만 보이시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
우리의 일상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원칙과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거나 반대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무서운 경고인 셈이죠. 맞습니다. 탕수육 한 그릇으로 시작된 논쟁이 결국 국가 사법 시스템의 거대한 서사로 이어졌네요.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시각과 인지상정을 주장하는 시각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부정부패와 외압을 막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요소, 그러니까 따뜻한 커피 한 잔 건네는 행위조차 법으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배제한다면 우리는 과연 더 공정한 사회를 맞이하게 될까요? 아, 완전히 무균 상태의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아니면 완벽하게 묵인 상태이긴 하지만 그 어떤 공감 능력이나 인간미도 없는 아주 기계적인 사법 시스템을 마주하게 될까요? 규칙과 인간성, 그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은 대체 어디에 있을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야, 정말 소름 돋는 질문이네요. 여러분도 방송이 끝난 후에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밀폐된 조사실 안에 탕수육 한 그릇이 던진 무거운 숙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